61세에 은퇴하고 깨달은 것, 일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에 싹 트는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달려온 우리에게 일하지 않는 삶은 축복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공포일 겁니다. 잠시 후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완벽한 노후를 꿈꿨지만 결국 스스로를 텅 빈 방 안에 가두고 무기력의 늪에 빠져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쳐버린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일 안 해도 괜찮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통계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170만 원 수준으로 50대 현역 시절에 쓰던 431만 원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생활비가 반토막이 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은퇴 후 자금 흐름의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역 시절 소득의 상당 부분을 비소비 지출이라는 명목으로 지출해 왔습니다. 소득에 따라 붙는 각종 세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많은 가정을 짓누르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이 굴레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정리하면 매달 숨 막히게 빠져나가던 이자, 부담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미래를 위해 연금을 붓지 않아도 되고 소득이 줄어드니 세금 부담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즉, 버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반드시 써야만 했던 돈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사실인 셈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함정에 빠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변질되는 순간 진짜 위기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여기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62세의 박성민 부장님이 있습니다. 은퇴 후 몇 달간은 천국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아내와 함께 떠나는 느긋한 여행, 평일 대낮에 즐기는 등산.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딱 6개월이 지나자 그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를 깨우던 출근이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하루가 너무나 길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소파에 몸을 파묻고 의미 없이 리모컨만 돌리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오직 자신만 멈춰버린 듯한 느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은퇴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은퇴는 직장의 스트레스를 없애주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과 늙어감에 대한 상실감이라는 새로운 스트레스를 가져온다고 말입니다. 박성민 부장님은 돈 걱정이 아니라 바로 이 의미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심지어 어떤 분들에게는 박성민 부장님의 고민조차 사치스러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릅니다. 일 안 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에 내몰린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 방송에서는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던 73세의 어르신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아니 삶의 활력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경비원이나 미화원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지켜온 자존심이라고 말입니다. 관련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50대 이상 고령 아르바이트생의 숫자가 불과 5년 만에 7배나 급증했고 우리나라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도 노인 빈곤율은 세계 1위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일 안 해도 괜찮은 삶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진 일부에게만 허락된 특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마주할 수 있는 심리적 함정과 냉혹한 경제적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어두운 현실을 직시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나의 하루를 어떤 의미로 채워나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에서 은퇴하는 것이지 인생에서 은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일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온한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3단계 행동 지침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수첩에 적고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실행 지침. 나의 최소 생활비와 금융 안전지대를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계획 없는 은퇴는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막연히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의 월 평균 최소 생활비는 231만 원,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하는 적정 생활비는 324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그저 평균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우리 집의 고정 지출, 즉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각종 공과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 변동 지출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만의 최소 생존 비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의 현금 흐름으로 이 최소 생존 비용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최소 비용을 연금 소득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금융 안전지대입니다. 이 안전지대가 확보되지 않은 은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행 지침. 이를 대체할 나만의 활동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앞서 보신 박성민 부장님의 무기력은 준비되지 않은 여가 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은퇴하면 운동이나 해야지, 여행이나 다녀야지. 같은 막연한 계획만으로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퇴직 후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상과 계속해서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강좌도 좋고 주민센터의 탁구 교실이나 서예 교실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는 것도 훌륭한 활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설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일이 우리에게 주었던 소속감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만이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행 지침. 꼰대가 아닌 동지가 되는 법을 익히십시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마지막 열쇠는 결국 관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함께 웃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그 삶은 사막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직함, 빛나던 시절의 무용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말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은퇴 후의 인간관계에서는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만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치열했던 경쟁 사회에서 벗어난 만큼 남의 사는 모습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지 않는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과거 직장에서 치고받던 라이벌조차 이제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지일 뿐입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고 나의 약점과 실수를 감추려고만 하면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때 진정한 인간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이 관계의 자산이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가장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것은 튼튼한 재무적 준비와 건강한 정신적 태도라는 두 개의 기둥이 함께 받쳐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진실입니다. 소득이 줄면 소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와 활력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매달 받을 연금액을 계산하는 것만큼이나
은퇴 후 나의 소중한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제안 드린 3가지 실행 지침을 통해 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당신만이 두 번째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일 때 우리의 노후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